아까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캠퍼스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책 읽는 모습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빨리 시작 마치면 여기 어떻게 시간 강사라도 오면 안 되나. 시간 강사 좀 어떻게 초청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젊은 시절 또 이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걸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걸 정말 즐기셔야 돼요. 뭐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학점 또 받으려고 그러고 취직, 걱정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계절에 살고 계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왜 유럽을 막 그 전체를 이렇게 진군해서 점령했는데 딱 마지막에 이 패배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웰링턴 장군이라는 영국 사람, 영국 장군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기게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전투는 이미 이튼 스쿨에 이미 교정에서 벌써 결판이 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학창 시절에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떤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못하고요. 대학을 들어갔다가 딱 2달 만에 그냥 잘렸습니다. 감옥도 갔어요.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니까요.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 어떤 역사의 중심 무대로 딱 세워준 그런 계기가 됐죠. 사실 뭐 아주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간 대학에서 막 좋은 대학 갔다고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걸요. 시골에서 잔치하지 않나요? 네. 그랬는데 그냥 감옥을 갔으니 이게 뭐 온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된 경우죠. 그렇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대의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글 읽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이 오죽하면 대자를 썼겠어요. 대학생이잖아요. 소학생이 아니죠? 네. 잘못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고 그냥 돈이나 벌고 뭐 자기 가족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그러려고 했으면 대학 올 필요가 없었죠. 왜 대학을 왔어요? 그런 책임 안 지시려면 지금 걸어서 나가셔도 돼요. 이 값비싼 등록금 내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서울시청에는요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해도 충분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생 필요 없고 그냥 고등학생이면 족하다. 그래서 기술직 9급 공무원은요 30%를 고졸자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은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대와 역사와 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06년도 그 마지막 주, 보통 이게 이 타임지, 여러분 아시죠? 이 주간지, 영자 주간지잖아요. 이 잡지가 올해 인물을 뽑는데 2006년도에는 누굴 뽑았냐? 누구죠? 예? 맞추시면 제가 경품을 하나 드릴게요. 제 책에 사인을. 네.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맞췄어요? 예, 맞췄어요. 역시 고대는 다르네요. 금방 그렇게 답이 나와버리면 내가 바로 유가 맞습니다. 예, 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백과사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백과사전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여러분 머리도 많았고요, 그죠? 네,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 이 법률가가 되게 된 게 감옥에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게 이르는 과정은 투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도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우연히 뭐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죠. 자기가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 얻은 것만이 오래 갑니다. 네, 누가 갖다 주는 게 없어요, 공짜로. 네?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오래된 속담도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제가 이거 참 오래도 아닌데 이게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젊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돈을 잘 버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감옥의 그 추억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인권 변호사가 다시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 변호사조차도 버렸죠. 시민운동가가 됐습니다. 제가 주는 이 구호 중에 하나고요. 적게 버리면 적게였고요. 많이 버리면 많이였고요. 아주 다 버려버리면 세상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인생에서 아마도 취직시험 때문에 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참으로 이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쫀쫀하게 먹고 사는 거 제발 고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큰 뭐랄까 꿈을 저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과 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죠. 네, 나머지는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학까지 공부하고 설마 굶어 죽겠습니까? 혹시 굶어 죽게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제가 시골에요. 이래도 땅이 아직 몇 마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공부시키고 남은 땅이. 거기 가서 농사 지으면 돼요. 네. 이때는 저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저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이런 분들 얘기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바뀌었지만 사실 생각은 뭐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도 만들었고요. 또 희망제약소라는 여기서 뭐 너무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죠. 우리 이렇게 은퇴하시는 요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일찍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아직 뭐 50, 60 그리고 아직 청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인생 이모작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딱 나오시면 이게 뭐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럽죠.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행복 설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 여기 뭐 재미난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라북도 완주에 가시면요, 완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소셜 디자이너라는 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직업입니다.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가요, 일본의 절반밖에 안 돼요. 아직도 우리가 창조해야 될 직업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쓴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초판 클럽 멤버죠. 네? 책 좀 읽으세요. 네. 제가 책 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수많은 여러분들의 아마
이런 뭐랄까 어떤 새로운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자리와 직업의 문제도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은 재미가 없잖아요.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백두대간을 여러분 지리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 걷는데요.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요구를 했지만 오랫동안 제가 거절했죠. 왜냐하면 저는 남들이 정치인으로는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NGO에서 평생을 다하고 거기서 은퇴하고 거기서 NGO 활동가로 죽는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백두대간을 잘못 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막 그 소백산을 다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비가 엄청 내려서 산신각이 딱 있어 그 추년 밑에 우리가 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뭐 그냥 수박, 떡, 음식이 잔뜩 있는 거예요. 빼갈까지.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막 그걸 점심을 먹었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뭔가 이게 좀 전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지금 그 산신령의 저주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서울시장 되기 전에 그 사진 직전의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더 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대자의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자기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행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지금 이 나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굉장히 큰 이 변화를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제가 늘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걸 인용을 합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저 시골 거창에 가면요. 강당의 제일 뒤에 이게 딱 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왜 또 그런 말씀 드렸죠? 적게 버리면 적게 얻고요.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고요. 말하자면 꼭 위인의 길을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이 무료한 인생이 아니라면 그죠? 정말 즐겁고 신나는 길을 가려면 이런 길을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좀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 신나는 거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저한테 잠을 언제 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잠 안 자요. 보세요 제가 사람인가 지금. 네. 자기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요 잠이 안 오죠. 어떻게 잠이 옵니까? 물론 때로는 잠도 자요. 네. 근데 어떻게 자냐? 상대방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말을 할 때 잠깐씩 잡니다. 회의할 때 잠깐씩 잡니다. 눈치가 전혀 채이기지 않게. 네. 그래서 절반은 자고 절반은 듣는 거죠. 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직책이 됐든 예컨대 교수님이 됐든 아니면 이런 NGO의 길이 됐든 아니면 어느 관료의 길이 됐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그 길을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뭔가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고 서울시정을 이런 원칙,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경청이 참으로 중요하다. 제 그 옷에는요, 이게 무거운 수첩이 늘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적으면 이게 장난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건 못 갖고 다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이렇게 조금 큰 그것도 그거 갖고 다니고 싶은데 역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들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이런 수첩이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잘 듣기만 해도 사실 많은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요,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청사를 오시면 입구에 여기 이제 귀입니다. 귀를 상징한 건데요. 여기 까만 점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요,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 녹음이 돼 갖고요, 해당 부서에 다 하게 돼 있어요. 모르셨죠? 네, 여러분 소원을 말하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청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아니고요, 청책입니다. 정책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컨대 우리가 영화에 관한 정책, 국악에 관한 정책, 연극에 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 한 몇 달 사이 했거든요. 시의 도시, 인문학의 도시, 도서관 정책, 문화예술에 관한 걸 제가 지금 쭉 취무에 계속 들었는데요. 한 100명, 2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그냥 그 메모를 잘 하고 정리만 잘하면 그대로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이 되게 돼 있죠. 때로는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 광장에는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냥 그 물바다가 돼요. 그걸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대심도를 뚫어서 큰 이만한 관을 만들어서 강물을 그냥 한강으로 쫙 빼내면 된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돈이 1,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뭔가? 또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빗물순환도시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광화문 그 북악 있죠? 그래서 인왕산 쪽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 하수 관거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C자로 굽어져 있는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한 몇십억을 이렇게 투입하니까 하나는 바로 딱 만들 수 있었어요. 또 하나를 하려니까 이게 한 500억이 들어가요. 거기 지작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이 여러분 광화문을 걸어보시면요, 지금 바뀐 게 레인 가든이라고 해서 물이 이제는 스며들게, 지금 서울 시내 모든 곳에 46%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물이 땅 밑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투수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도로에 화단을 만들면서도 전부 한 5m 파가지고 물이 쭉쭉 빠지게 레인 가든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운중학교에 이 운동장 밑은 다 파서요, 비가 오면 저류장으로 씁니다. 위에 옥상에는 또 블루 가든이라고 해서요, 물을 한 1m 정도는 한 1시간 동안 제일 그 비가 한참 많이 올 때, 요새는 비의 강우의 형태가 완전히 집중호우의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지금 1,500 드릴 거를 좀 훨씬 적은 돈으로, 이걸 75mm, 시간당 75mm 비가 올 때는 이걸 다 해결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힘이냐? 바로 이 찬성과 반대를 하는 전문가 토론 수기를 저희들이 68번,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습니까?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늘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수기라고 하는 과정이죠. 계속 듣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가리봉 3동입니다. 여기 이 일대는요, 이게 그 옛날 구로공단, 정말 우리 산업화에 아주 공헌자였던 여러분 나이 또래의
옛날에 공순이라고 불렸던 시골에서 막 올라왔던 그 처녀들이 이 공간을 만들었죠. 지금은 그게 이 IT 쪽이나 패션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0,000개의 기업이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이 엄청 막혀요. 왜냐하면 여기에 집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대를 그 공단의 배후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실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건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요새는요, 이 소통하는 게 반드시 이런 오프라인의 소통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트위터 여러분 밤에 가끔 들어가서 하는 거 아시죠? 네,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혹시 제 팔로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아니, 제 팔로우가 지금 75만 명이 다 됐는데 75만 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제가 뭐를 글을 하나 쓰면 수백만 명이 보는 거잖아요. RT를 금방 해버리니까. 그런데 듣기도 합니다. 제가 그 시간대에 막 제가 글을 올리면 막 수없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태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입니다. 작년 4월 29일 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트위터로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인데 지금도 상습적인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버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해결 좀 해주세요. 딱 4일 후입니다. 5월 3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체불임금이 어제 입금됐습니다. 300여 버스 노동자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기대도 못했는데 이번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도 하게 됐네요. 거의 빛의 속도로 서울시 행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여러분 트위터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뭐가 맨홀 뚜껑이 쫙 정비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대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거의 반축은하겠죠. 네, 삼가 애도를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보람입니까? 지금 세금 내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네, 저는 행정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올빼미 버스, 심야버스 보셨죠? 좋아졌죠?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가지고 다시 폐쇄해버릴까요? 네, 12시 넘어서 진짜 지하철도 끊기면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이 막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대학생 김범수 군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일단 시범 노선을 2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이 버스 이렇게 9개 노선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버스 요금이 1,050원이잖아요. 근데 2,000원으로, 3,000원으로 올려도 좋다고. 원래. 근데 요금을 올리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요금 올리면 어마어마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부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800원을 올렸습니다. 1,850원으로.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도 누가 요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시민의 발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 정책이 된 거죠. 지금 서울시는요, 아예 제가 소셜미디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14,000건의 이런 온갖 제안들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한 98%가 해결이 됐죠. 아마 저는 요새는요, 아마 와보시면 저보고 하트 하나 날려달라고. 어제도 내일이 지금 수능고사죠? 예, 지금 힘든가 봐요. 이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하트 보내달라고 지금. 네, 하트 이것도 큰일입니다, 시장의 일이. 네. 지금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세계적인 여러 도시들 가운데요, 이렇게 시민들에게 응답하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 해결하는 정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논문으로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블룸버그 뉴욕시장이나 들라노의 파리시장 이렇게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빛나는 정책들을 많이 이룩했던 분들이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제가 사실은 네.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요, 일단 시민들에게 서울시정을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투명성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NGO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 드리는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아까 제가 일자리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일만 해서 재벌이 되는 길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서울시는 이 예산을 모두 다 알려놓습니다. 2,700개, 서울시의 23조의 예산은 2,700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단위 전부 공개해놓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사업의 내용이 뭔지,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사업의 집행이 어디에 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낭비가 된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요, 최대 1억까지 지원합니다. 보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25%까지는 주자. 예컨대 100억의 예산을 낭비를 발견했다고 하면 25%가 얼마죠? 25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은 조금 물론 다른 사안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재벌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재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울이 완벽하게 정말 시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아주 한 톨 한 톨, 한 방울 한 방울 아껴서는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열린 데이터 광장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새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이렇게 요새는 스마트 카드로 다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출구를 1번부터 뭐 7번 출구 어디를 사람들이 몇 명이 다녔는지, 심지어는 공짜로 다니는 분들 계시죠? 예? 예,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느 출구로 나갔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정보를 가지면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친화적인 기업, 가게를 어디다 열어야 될지를 다 알 수 있겠죠? 예? 저희들이 아까 9개 노선을 선정할 때도요, KT하고 협력해서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12시 이후 새벽 5시까지 통화량이 가장 많은지, 그리고 통화를 하는 사람의 집이 어딘지, 등록된 주소지가 어딘지를 전부 우리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어느 집으로 가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걸 다 계산해서 9개 노선을 정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서울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것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지금 개방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저는 아마 수십조의 이 경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종로 2가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강남구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홍대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여기가 고대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가장 많은 통화량이 이루어지는 곳. 네.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지 이걸 다 구별해서 노선을 이렇게 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노선이 딱 정해진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앱 개발자 캠프도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딱 1박 2일 동안 잠 안 자고 완전히 그냥 새벽까지 그냥 만들어내는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우리 염재호 부총리한테 말씀드렸지만 저쪽 강남 개포동에 저희들 땅이 있어갖고요, 몇만 평이 있어서 거기에는 완전히 저는 이 모바일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잠자고 먹고 하여튼 뭘 하든 그냥 완전한 해방구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모바일 천국, 모바일에 관계된 온갖 프리랜서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바로 이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지금 여기를 안 가보시면, 특히 여기 연인들하고 여기 안 가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이게 서소문 청사인데요. 서울시 청사입니다. 제가 여기 시장실에 있었어요. 저는 시장실에 있어도 이거 잘 못 봤어요. 왜냐면 하도 바빠가지고 여기 내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이 청사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왜 우리 공무원들만 보냐. 그래서 지금은 여기 한 30평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옛날 서울 그 구청사 있죠? 지금 도서관으로서는. 거기도 옥상을 개방했습니다. 개방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개방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협업하는 것, 콜래보레이션. 이게 또 저는 세상의 가장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요, 여러분 제가 런던에서 유학도 잠깐 했고 또 뭐 제가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새가 오는 거예요. 시내 호텔인데. 너무 신기하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Britain in Blossom, 꽃 피는 영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딱 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꽃 피고 새우는 서울. 금년 봄에만요. 4월 한 달을 식목월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1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요. 570만 본의 꽃을 심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지금 양재천이라든지 또는 뭐 중랑천이라든지 많은 지역 그 동네 공원들을 가보세요. 지금 완전히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서울시 공무원이 이걸 다 관리하라고요? 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라고요? 그건 안 되죠. 저 서울시가 지금 채무 때문에요. 제가 시장이 딱 되니까 20조가 지금 하루 딱 자고 나면 20억이 이자로만 나가요. 그걸 엄청 줄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보고 협찬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시민들의 협찬을 좀 얻어야죠. 그래서 바로 만드는 나무 입양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시민들이 학교가 기업이 하고 있죠. 심지어는요, 여의도 그 색강 있죠? 거기에는요, 우리가 글로벌 공원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류 스타들 많잖아요. 스타 팬클럽이 싱가포르하고 타이완에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무 한 그루에 10,000원씩 팔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 5,000그루의 나무가 심겨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일부러 자기 나무 보러 또 한국에 와요. 그래서 거기 한류가 이 광고 모델이 된 무슨 이 치킨 뭐가 있다며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또 시켜 먹고 간대요. 누구? 네. 아무튼 재밌잖아요. 저는 서울시가 재밌어 죽겠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방산고등학교의 정우혁 군이라고 이 친구가 늘 고민한 거예요. 이 클로버를 이제 자기가 이 작은 공원을 자기가 입양을 했는데 이 클로버를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서 이 클로버가 굉장히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서 지금은 안 뱉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자기가 이게 지금 고3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입시를 하면서도 이 나무 가꾸는 재미 때문에 자기는 공부가 신나고 재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드블록을 예컨대 이게 입양을 해서 기업들이 관리하는 거죠. 자기 건물 앞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이게 바로 새로운 혁신입니다. 새로운 변화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자살률이 최고로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있는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성생명하고 가장 그 많은 자살자가 많은 마포대교의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서 이게 지나가다 보면 계속 말을 걸게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게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자살률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소셜 임팩트 본드라는 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요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이 또 이걸 딱 채택해가지고요. 이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을 이렇게 노력할 단체가 공모 경쟁 PT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을에서 이렇게 자살자를 줄이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종의 착수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단계마다 잘하는 걸 봐서 평가를 엄밀히 해서 나중에 성공 보수금까지 주는 거예요. 엄밀한 계약 조건을 갖고. 옛날 같으면 그냥 보조금 나눠주고 말았죠. 지금은 평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보면요. 지금 최초로 자살률이 확 줄었습니다. 서울이 가장 자살률이 낮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죠. 구체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포 염리동이라는 재개발 지역에는 뭘 범죄가 많았는데요. 가로등 이렇게 설치하고요. 밝은 색깔로 바꾸고요. 골목에다 운동시설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러 마당에 나오잖아요. 도둑이 어디, 범죄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마을에, 골목에 계속 있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걸 또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이것을요, 지금, 런던에 있는 어떤 세인트 마틴스 칼리지 오브 아트라고 하는, 여기서 이걸 처음 시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한 것이죠. 네. 자살은 이렇게, 제가 이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 100일 동안에 6명이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딱 듣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주민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시 정책은 임대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다 그냥 사람을 우겨 넣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는 막 그냥 홀로 사는 독거노인 어르신들만 그냥 가득 계셨고 장애인들만 계속.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많은 다양한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8개월 동안 고민해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죠. 삶을 나누고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그죠? 인생의 고민을 함께하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었죠. 일자리와 어울림과 보살핌이 함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드는 거죠. 네, 저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저는 시장이 그냥 또 한 사람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작했죠, 제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서울혁신기획관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양한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평에, 여러분 여기는 일부러도 한번 놀러 가 보십시오. 여기는 취직 못한 이 청년들이 와서 뭔가 빌붙어서 같은 동년배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정한되면 잠도 자게, 어떻게 얻어먹고 잠도 자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잠도 이렇게 낮은 막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냥 몰래 잠잘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무중력지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이게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한 1년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단지가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의 모든 혁신의 바람이 시작되는 근원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총리 부인이 여기 다녀가고요, 정말 이거 파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감탄을 했던 장소인데요. 시작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요, 이런 겁니다. 1인 시위를 하는데 여기 땡볕에서 사람들이 늘 있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다가 늘 이분들하고 대화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1인 시위 저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뒷문으로 가게 하는데 제가 왜 뒷문으로 갑니까? 그래서 보니까 너무 땡볕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야, 그러면 파라솔을 하나 만들어 드려라. 지금 파라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인 시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요, 뉴욕타임즈에다가 이미지 광고를 합니다, 서울시가. 내년에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데모할 일이 있으면 서울시로 오십시오. 우리는 이 한여름에도 파라솔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네. 네.
여러분, 이게 서울광장이 되면 늘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뭐냐면요, 옛날에 이렇게 막 추운 데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면 어머니들은 어디가 계셨나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책도 보시고, 북카페죠. 책도 보시고 또 아이들을 살필 수 있잖아요. 자기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묵을 파는 작은 식당을 만들었고요. 그 옆에는 또 이벤트도 할 수 있게 작은 요 연단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는 오존을 실시간대로 체크해서 오존이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바로 스톱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이, 계측 차량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혁신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마을들이 지금은 살벌하게 변해 있습니다. 아까 자살도 있었지만 위층에서 막 소리 난다고 갈등이 벌어져 갖고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벌한 동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드림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2호 어르신 텃밭에서 키운 고구마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필요하신 분 101호로. 네, 소통이 문제 해결책입니다. 위층에 어떤 아이가 막 밤 12시 떠들고 있으면요, 내가 생판 모르는 아이라면 아마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 말이야 이럴 겁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이라면, 아이 저놈 또 떠드는 오늘 왜 잠도 안 자? 에? 지금까지 안 자고 뭐해? 뭐 이렇게 애정어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이게 도시를 바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는 도시를 하드웨어로만 해결하려고 했죠. 네, 눈 치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겨울에 이게 서울시가요 570대 제설 차량이 빈틈없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딱 출근을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딱 들어오면 잘 치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은 하기 힘듭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치우고 나서 인증샷을 올리게 하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대학생의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아주 꼬장꼬장하게 생긴 이 내천 황현이라는 분이요, 우리가 국치를 당했잖아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때 이분은 자신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하나 남겼어요.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으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듣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나라가 망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 동시대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